자, 7월 11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또 연습 문제가 나갔었죠? 자, 이 연습 문제에서 제시한 이 데이터 셋도요, 아래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좀 살을 입혀서 제시를 했는데, 아마 코드 작성하면서 생각보다 노가다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출제 의도는 사실 뭐 분석 결과를 보는 것보다는 그 노가다를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고자 제시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파일을 저장을 했고요. 자, 작업 준비를 위해서 패키지를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도 불러오겠습니다. 자, 어떤 패키지들을 쓸지 모르니까 일단은 수업에서 사용했었던 것들, 만만한 것들 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자고요. 자, 데이터 불러오는 코드 그냥 아무거나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주소만 바꿔치기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일단 데이터를 로드한 다음에 명목형 변수 일만한 것들을 찾아서 레이블링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변수 이름을 보면 자, 문제 1번에 대해서는 일단 요거였죠. 자, 그럼 일단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자, df.shape 전체 3000행의 컬럼은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형을 보죠. df.dtypes 확인하면 이제 컬럼별로 쭉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명목형으로 가야 되는 것들은 탄생연도, 이게 사실 탄생연도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 연도를 건드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따로 처리를 안 했고요. 신경을 안 썼고요. 일단은 결혼 여부, 인종, 교육 수준, 지역, 직군, 그 다음에 건강 상태도 보면은 이것도 명목형이에요. 1,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건강 상태도 명목형이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 이것도 명목형이고, 결국은 요 마지막에 2개 빼고는 앞에 거 2개랑 끝에 거 2개 빼고는 다 명목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이제 값의 종류를 알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값의 종류를 직접 엑셀 파일 다운받아서 카운트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특정 변수의 데이터 종류 파악하기입니다. 일단은 결혼 여부부터 보죠. df의 결혼 여부 컬럼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 이렇게 하면은 값의 종류별로 쭉 나와요. 자, 이 데이터의 특성을 보면은 명목형 변수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라서 레이블링 하면 되거든요. 자, V 리스트는 이 밸류 카운트의 타입을 보면은 이게 아마 시리즈일 거예요. 네. V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타입에 대해서 VC를 확인하면은 얘가 시리즈 객체예요. 그 말인즉슨 앞에 붙은 이 컬럼, 사실 값이 몇 개씩 있는지는 지금 필요 없죠. 앞에 붙어 있는 이 내용이 인덱스잖아요, 시리즈에. 그래서 VC에 인덱스만 뽑아내면은 이렇게 앞에 인덱스가 나오고요. 얘를 리스트로 걸르면 값의 종류만 리스트로 뽑아낼 수 있겠죠. 물론 어저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수작업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그 가치관 하에 그냥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사실 출제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자,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보세요. 자, 우리가 그 numpy에서 값을 조건부로 처리하는 거 있었죠. 값을 조건부로 처리하는 거 있었죠. 근데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단은 값이 요거인 거를 어떻게 바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컨디션스의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df의 요거가 얘라면 얘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0, 1, 2, 3, 4니까 0, 1, 2, 3, 4일 때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밸류는 자, 요거일 때는 2, 1, 4, 5, 3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자, 이거를 df의 이 결혼 여부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df를 출력했을 때 결혼 여부가 이렇게 쭉 레이블링이 되죠.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베이스 3번에 아시안 응? 순서가 안 맞는데 지금 여기서 순서가 무슨 상관인데?
2번 메리드를 2라고 바꾼 거고 1번 네버 메리드를 1번이라고 바꾼 건데. 그러니까 값이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 요거를 찾아서 앞에 요걸로 앞에 요 숫자 값으로만 바꿔준 거야. 자,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반복문을 이거 일일이 돌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제 우리가 했었던 내용 중에 그게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조건부 처리하는 거? 어디 있었지?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df의 log.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결혼 필드가 log에 df의 결혼 필드가 요거라면 여기 값을 1로 바꿔라.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가능해요. 여기 더 간단해서 아마 이렇게 해서 컬럼별로 쓰셨던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지금 코드 스타일은 뭐가 됐건 간에 엄청난 노가다가 들어간다는 거지. 자, 이제 이 코드를 하나로 합칠게요. 일단은 저는 이 방식 말고 조금 전에 봤었던 이 방식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dtypes를 가져왔는데 얘가 dtypes. 아마 얘도 타입이 지금 시리즈일 거예요. dtypes. index를 확인해 보면은 필드 이름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dtypes에서 dtypes도 인덱스만 하면은 필드 이름만 튀어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dtypes에 values를 출력하면은 데이터 타입 값만 나오겠죠. 자, 얘네들을 각각 변수로 복사할게요. iList 리스트로 바꿔서, 그 다음에 vList 리스트로 바꿔서, (0, 1, 2, 3) 세 번째 거만 출력해볼까? dtype 5.
자, 이제 iList와 vList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for v in rate vList. 그럼 이 타입별로 반복을 돌겠죠. 여기서 타입이 오브젝트인 것만 뽑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if v가 오브젝트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오브젝트 타입의 필드만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리스트의 i가 명목형 변수의 이름인 거예요, 현재. 필드 네임은 iList의 i, 프린트 필드 네임.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의 이름들만 나왔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필드 네임에 걸게요. 그럼 오브젝트 타입의 값의 종류들만 반복문 돌면서 열심히 출력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들만 이렇게 열심히 출력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VC를 가지고 또 리스트로 바꿔서 인덱스만 리스트로 바꿔볼게요. 프린트 vList. 그러면 오브젝트 타입의 값의 종류를 세서 그 값의 항목들만 또 열심히 출력할 겁니다. 자, 이게 명목형 변수들의 값의 종류들입니다. 자, 값의 유형을 보면은 전부 다 왼쪽에 한 글자가 그냥 숫자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vList를 받았으니까 이걸 갖고 또 반복 돌게요. for vv in rate vList. 자, 프린트 vv를 넣어봅시다. 아, 변수 이름 겹쳤구나. VC라고 할게요. 아, 위에 좀 겹치네. 그러면 그냥 리스트 생략. 그럼 무한루프 돌고 있겠네? 쏘리. 다시. 자, 그럼 이제 각각의 필드별로 값의 종류들을 이렇게 하나씩 쭉 출력을 했어요. 자, VV가 이제 각 값의 각 변수별로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VNum은 VV의 처음부터 1번째를 숫자로 바꾸면, 근데 이 경우에는 숫자 값이 반드시 한 글자라는 보장이 있어요. 만약에 10, 11, 12 이런 게 있으면 커버가 안 돼요. 첫 글자니까. 그래서 P는 vv.find 점을 찾아요. 그래서 P까지 잘라요. 프린트 vnum.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VV를 찾아서 VNUM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처리를 넣어줘야 돼요. 자, 현재 처리하고 있는 필드 이름은 여기 있죠?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 이름이죠? 그럼 이제 아까 만들었던 코드. 자,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에서 값이 VV인 필드를 찾아서 VNUM으로 오쳐라. df. 자, 이것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치고 나서 df의 필드 네임은 int 육사가 아니지. 명목형이니까 카테고리. 자, 밑에 코드들 테스트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거 다 지울게요. 자, 이제 재시작하고요. 모두 실행합니다. 에러 안 나야 되는데. 자,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마 아무도 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그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코딩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개발자 출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코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안 할 코드일 것 같아요. 요게 아니라. 이 코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안 할 것 같은데, 자, 제가 파일 하나를 넣을게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더라? 데이터 X네임, Y네임, 플로트로. import test from test import myols. 제가 그 과제할 때 쓰던 모듈이에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데이터가 있을 때 밑에서 아이고 myols의 데이터는 df, yname은 이게 그 다음에 xname은 이게 명목형이라서 될지 모르겠네. education 잡 클래스 뭐 요렇게만 넣어봅시다. 카테고리라서 안 될 것 같은데 돌려보고 안 되면은 데이터 타입 인트로 바꿀게요. 아, 됐구나. 네.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서 급여 수준을 나타내는데 교육 수준과 직군에 따라서 분석해라 라고 때린 거예요. 그럼 얘가 회계 분석 통계 결과 알아서 다 내고요. 중간에 에러 나긴 하네. 아, F고딕 때문에 에러 나는구나. 쏘리. 이거 나중에 시스 넣어서 바꿔야겠다.
네, 이게 지금 명목형이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다 숫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꾸는 것만 뺄게요. 원래 명목형은 회계 분석 대상이 아니라서. 자, 숫자라고 가정하고 다시 할게요. 타입 에러 때문에 조금 손보긴 해야겠다. 자, 그러면 요 변수들에 대해서 그냥 분석 결과 다 나와서 요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요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적합한 서브플롯 그래프 반복문 돌면서 그냥 알아서 만드는 거. 네. 이만한 코드를 예전에 만들어서 썼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제 모듈 얘기해서 상당히 많이들 멘붕이 오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코드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이렇게 복합적인 자료형을 반복문 돌면서 자동으로 핸들링 하려고 코딩 테스트 연습하는 것이잖아요. 단지 취업할 때 시험 볼 것 같으니까 코딩 테스트 연습하시는 거면 당장 그만두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자료 구조를 줬을 때 그거를 활용할 만한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 문제를 푸는 거지,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 문제 취지예요. 하지만 정답은 여러분들이 푸신 모든 게 어제 이렇게 반복문 안 돌리고 일일이 다 하드코딩으로 하셨으면 사실 정답은 오히려 그걸 거예요. 모든 통계학과 애들이 코딩할 때 그렇게 코딩해요. 이게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통계 공부하는 사람들 코딩은 코드를 서술한다고. 프로그래밍적인 접근이 아니라 코드를 그냥 쭉 나열하는 서술형 코드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데이터가 바뀌면 처음부터 코딩 다 또 해야 돼. 근데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요 코드만 계속 사용하면은 지가 알아서 다 돌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모듈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듈화까지는 자제할게요. 자, 10분 이르긴 한데 일단 제가 오늘 힘줘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요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문제 이어서 합시다. 멘탈 좀 다시 복구들 하세요. 자,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의 특성상 여기 앞에 숫자 값이 있는 걸로 지금 라벨링을 했는데, 사실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4 이렇게 일련 번호 체계를 매겨서 값을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꼭 앞에 있는 요 번호 값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가 메리드, 네버 메리드 이렇게 단어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1, 2, 3, 4, 5 이렇게 해줘도 충분하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2가 있다고 해서 꼭 얘가 2로 되란 법은 없어요. 1, 2, 3, 4, 5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문제 특성상 제가 앞에 이렇게 글자를 잘라내서 처리를 했는데, 이거를 좀 더 범용적으로 만든다면 이거를 좀 더 범용적으로 만든다면은 리스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코드를 다시 모아볼게요. 자, v리스트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반복을 돌려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v_num이라는 변수가 데이터 값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뜯어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 앞에 ii라는 이 값이 인덱스 번호잖아요. 0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 1을 해줘도 된다고요. ii 플러스 1 이렇게 해줘도 오히려 이게 더 범용적일 거예요. 이 p를 굳이 가져갈 필요 없이.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데이터 로드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밑에 모아놓은 요 코드를 그럼 i리스트 쓰는구나. 자, 진행을 해봅시다. 자, 메리드가 1이 되고 네버 메리드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각각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숫자 값을 붙이는 게 그 라벨링이지 꼭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붙이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데이터가 앞에 숫자가 안 붙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성별 남자 여자인데 남자를 1로 여자를 2로 레이블링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숫자 붙이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일련 번호 순서대로 쭈루룩 가는 게 더 일반적인 경우일 거다. 여기서 약간의 기교를 부릴 수는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밸류 카운트를 해서 나온 거니까 프린트 vc라고 해서 했고, 데이터를 다시 로드할게요. 이렇게 매번 다시 로드하려니까 원본을 건드리면 이렇게 돼요. 뭔가 다시 하고 싶을 때마다 데이터 다시 가져와야 돼. 하나 복사합시다. cdf는 df.copy. 그래서 이 cdf를 갖고 하자고요. 자, 지금은 밸류 카운트를 했으니까 값의 순서대로 출력이 된 거예요. vc니까. sort index라고 하면은 이 vc를 출력했을 때 이제 밸류 카운트는 기본적으로 집계된 값이 큰 순서대로 나오는데 인덱스 이름으로 정렬을 시켰으니까 인덱스 이름 순으로 출력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 이름 순으로 값의 순서가 아니라 인덱스 순서로 출력이 되겠죠. 값의 종류별로 빈도를 카운트해서 한 후 인덱스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한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명을 리스트로 변환했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형을 리스트로 바꾼 거고, 변수형에 대한 반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형 변수가 아닌 오브젝트 타입일 경우,
변수명이 오브젝트이면 변수명을 가져오고 가져온 변수명에 대해 값의 종류별로 빈도를 카운트한 후 인덱스 이름순으로 정렬. 자, 그럼 이거는 인덱스 이름으로 정렬된 값의 종류별로 반복을 처리하고요. 일련 번호 값 생성.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그 일련 번호 값으로 치환. 그리고 해당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범주형으로 변환.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모든 항목을 다 바꾸죠. 자, 요거는 약간 더 범용적인 경우에 대한 코드. 그러면 만든 게 아까우니까 셋 카테고리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데이터 프레임을 파라미터로 받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전달받은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하고 시작을 했죠. 원본은 안 건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 복사된, 생성된 거를 리턴을 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앞으로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 이그노어가 뭐냐? 보통 이그노어라고 하면은 제외할 대상을 뜻해요. 지금 이대로면은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명목형을 다 찾아서 바꾸거든요. 근데 이 중에 내가 안 바꾸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안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은 안 바꾸고 싶은 필드 이름을 여기에 파라미터로 주는 거예요. 자, 변수명을 가져왔어요. 만약에 이그노어가 있다면, 이 리스트에 뭔가 들어있다면, 그리고 내가 현재 가져온 변수명이 제외 목록 안에 들어있다면 continue, 제껴라. 엔드 조건을 해도 되겠네. 자, 제외 목록이 있고 해당 변수명이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음 변수로 이동. 자, 모듈을 참조해서 써볼게요. 자, OS 가져왔고, 그 다음에 직접 만든 모듈을 참조한 모듈의 위치, 폴더를 파이썬에 등록하고요. 그리고 모듈을 가져올 거예요. 자, 여기서 얘네를 다 가져올 필요 없고 set 카테고리, 네, 요거 하나만 가져올게요. 아, 위에 거 실행 안 했구나. 자,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고요.
자, 지금 여기서도 원본을 계속 건드리니까 여기서도 원본을 하나 복사해서 할게요. cdf는 df.copy 라고 한 다음에 자, 요게 이 문제에 맞춤형으로 짠 코드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다시 한번 CDF 복사해서 좀 범용으로 만든 코드고요. 마지막으로 set 카테고리 df를 주고 cdf.dtypes 결과를 출력해 보면은 함수에 의해서 카테고리가 쪼르륵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가정을 하죠. 에듀케이션만 빼고 처리하고 싶다. 이그노에다가 에듀케이션을 주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에듀케이션 안 건드리죠. 이런 거를 틈틈이 만들어 놓고 그냥 평생 보관하고 쓰는 거예요. 직접 만든 모듈을 활용한 거고요. 자, 지금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어디 갔어? 문제가 1번하고 2번을 같이 해결해버리는 바람에 문제 1, 2는 같이 적어 놓을게요. 자, 수치형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를 확인하고 설명하시오. 문제 3. 수치형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를 확인하고 설명하시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연도, 그 다음에 나이, 그리고 요거 이렇게만 남아있는데, 연도값은 뭐 사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같이 넣을게요. cdf.discrete. 한번 호출하면 끝나는 거죠, 뭐. 명목형은 알아서 빠지잖아요. 여기 이제 말을 붙이면 되지. 자, 1. 교사 인원은 3,000명이다. 제일 쉬운 거, 카운트. 2. 평균 연령은 42세. 42.4세? 4세이다. 3. 조사 인원의 평균 임금은 111.7 이다. 미국이니까 아마 단위는 달러겠죠? 그리고 로그 변환값은 4.65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고. 자, 표준 편차는 이거다.
연령에 대한 표준 편차는 11.5이고 임금의 표준 편차는 41.73이다. 뒤에가 8이니까 판올림. 자,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보면은, 이제, 편차라고 하는 게 평균값하고 실제 값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값들을 이제 집계를 한 게 41.73이라고 하니까 그 평균이 111인데 편차가 41이라고 하면 거의 반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표준 편차가 보통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데이터가 너무 넓게 퍼져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111달러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임금을 많이 받는, 이거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적게 받는 사람들이 다채롭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 3,000명의 임금을 주사했는데 3,000명의 임금이 딱 111달러에 모여있어. 그게 더 이상하죠? 이거는 퍼져 있어야지. 능력에 따라 퍼져 있어야지. 자, 그래서 임금에 대한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임금의 분포는 그냥 크다. 보통 이렇게만 얘기해요. 왜냐면 보통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알 거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자, 18살에서 80세 사이에 되어 있고요. 조사 인원의 연령은 18세부터 80세까지이다. 이거는 평균 연령 얘기하는 거랑 같이 하면 되겠죠? 그리고 평균 연령은 42.4세이다. 그 다음에 조사 인원의 임금은 20에서 318이고 평균 임금은 117. 로그 변환값은 4.65이다. 보통 기술 통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적혀 있는 이 표를 읽어서 말로 푸는 거예요. 자, 대강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자, 명목형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명목형 변수를 기술 통계하는 거는 저거라 그랬어요. 값의 종류별로 그냥 개수를 세는 거, 빈도수를 체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밸류 카운트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명목형 변수의 기술 통계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를 빼고 CDF2는 df.draw 얘네를 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명목형 변수만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CDF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얘네들의 밸류 카운트라는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그냥 행 단위로 다 들어오는구나. 자, 그럼 얘도 to iv in v만 해도 되겠다. cdf2. columns 엉뚱한 코드를 다 만들고 있네. 자, cdf2에 v 점 value count 프린트. 이렇게 하면은 값의 종류별로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요 2번이 뭐고 1번이 뭐고 4번이 뭐고 5번이 뭔지도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그냥 df로 때리지 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로 보면 되죠. 자, 보면 이제 결혼한 사람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은 백인이 제일 많다. 하이스쿨이지? 고등학생이 제일 많다. 지역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잡 클래스. 서비스. 생산직인 것 같다. 생산하고 정보니까 생산직, 서비스직 뭐 그런 의미인 것 같다. 건강 상태가 전문직? 사무직이라고. 사무직. 이거는 뭐 영어권이 아니라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게 좀 힘들긴 하네.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좋고 나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있는 사람, 의료보험 없는 사람. 자, 뭐 그런 의미고요. 명목형 변수가 문제 4였죠. 그래서 4번 문제의 의도는 명목형 변수를 기술 통계할 때 밸류 카운트를 생각해낼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앞에서 숫자로 다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갖다 그 기술 통계값 내고 있을까봐 살짝 4번은 약간 함정의 의도가 좀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술 통계 얘기할 때 명목형 변수는 빈도수로 측정한다라고 그냥 말 한 줄 얘기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때. 만약에 이게 밸류 카운트 나가면
이런 걸로 써. 어차피 빈도수를 틀면 뭐 대륙하는 거야. 카오스 아,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 수치를 보통은 정확하게 수치값을 먼저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숫자값을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래프만 제시하지는 않아요, 잘. 자, 문제 5. 자, 결혼 여부에 따른 임금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는데요. 결혼 여부에 따라 서브플롯을 구성해서 임금 수준을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하고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결혼 여부라고 했던 게 자, 값의 종류가 지금 5개가 나오기 때문에 서브플롯이 5개가 나와야 돼요. 사실 이거는 제 출제 미스긴 해요. 난 결혼했다 안 했다 2개만 있을 줄 알았어. 결혼했다 안 했다 2개만 있을 줄 알았는데 5개가 있네. 자, 값의 종류랑 좀 매칭시켜보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밸류 카운트도 같이 출력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CDF에서 쿼리. 자, 결혼 여부 값이 1인 데이터만 출력. 이렇게 다 나오죠? 여기서 임금 수준을 가지고 이제 그려야 되니까 MDF라고 변수 줄게요. fig랑 AX1, AX2, AX3, AX4, AX5 그냥 AX 너무 많다. 자, 서브플로트 5행 1년 30에 6 plt.show plt.close 해서 바꿨네. 6에 30 10에 3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5줄을 만들어 놨어요. 자, MDF 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려놨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니까 10원으로 갑시다. 자, sb.histplot mdf 임금 네. 이렇게 걸면 되겠고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직 그 x틱스는 처리를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히스트랑 빈스를 받아서 mp.히스토그램 (10개) 구간으로 나눌까? 빈스는 1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X의 0번째 좋아. AX 0번째 XTX의 빈스 AX의 0번째 숫자가 되게 크네. 요거 빈즈를 반올림할 필요가 있겠네요. 빈스는 mp.round 1.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오케이. 자, 하나 그렸어요. 그럼 이것도 나머지 것들 또 해야겠죠? 자, CDF의 밸류 카운트 이렇게 뽑아왔어요. 이것도 아까처럼 VDS V라고 잡고 VList는 VList에 V. 얘는 필요가 없구나. V.index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뽑아낸 거에 인덱스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자, 얘도 인덱스 순으로 처리하면은 인덱스만 뽑아놨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 예제의 목표는 거의 이거예요. 자, v.index 그럼 전부 몇 개? 렌의 v.index 그럼 인덱스 개수만큼 생기죠? 4 i v 자, 인덱스만큼 반복을 돌려요. 자, 그러면은 인덱스가 V일 때 해당하는 거니까 V. 그러면 여기는 I 값으로 들어가면 되죠. 타이틀은 V.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격 같은 경우는 그 H 스페이스인가 그걸로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아, 여기 V를 또 그거 했구나. V 카운트 들어갑시다. 아, V 카운트 점 인덱스. 간격 조금만 더 조절할게요. 자, 다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값의 종류에 따라서 뭐 해석이 달라질 텐데, 지금 결혼 상태가 이런 애들 5인인 경우는 임금 수준이 앞에 분포가 돼 있고요. 4인 애들은 주로 여기 많이 분포가 돼 있고, 3인 애들은 비교적 좀 골고루 분포돼 있고, 2인 애들은 여기. 그 다음에 결혼할 임금 수준이 왜 제일 안 좋냐? 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반복문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그 지도시각화가 그 웹사이트 크롤링 코드랑 거의 맞먹어요. 그래서 반복문을 또 되게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문 연습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교육 수준에 대한 그 임금 수준을 비교해라라고 하면은 이 코드 다시 한번 재사용하면서 컬럼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문제 6. 자, 교육 수준에 대해서. 교육 수준에 대한 거는 사실 그 ADSP 그 자격증 책에서 나와 있는 문제예요. 요 데이터를 그대로 써서. 자, 교육 수준에 대한 필드가 education이었나요? 네. 맞네요. 필드 이름만 바꾸면은 쭉 나오죠? 자, 하이스쿨 졸업한 그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뭐였지? 하이스쿨 언더.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썸 컬리지는 뭐야? 중퇴인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5가 교육 수준이 제일 높아요. 여기 보면 122에서 150 사이. 그리고 좀 유독 높은 애들 있고, 그 다음 4는 107에서 132. 89에서 108. 여기는 52.8에서 118 사이. 그러니까 지금 요게 얘기하는 거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도 올라간다요. 실제로 그 시험 책에서 유도했던 답안이 그거였어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도 올라간다. 자, 7번, 8번 남았는데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일단은 코드 지금 한번 올릴게요.
11시 20분에 모입시다. 멘탈 좀 주워 왔어요, 다시? 쉽게 풀면은 반복만 안 돌리고 그냥 똑같은 코드 여러 번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필드 이름만 바꾸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통계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짜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통계 코드들이 가늘고 길게 간다면은 이거는 좀 짧고 굵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적어도 그 우리가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밟아온 사람들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석사과정, 박사과정 밟은 사람, 물론 여기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거를 안 했다라고 가정하고, 관련 전공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관련 전공도 아닌 상태에서 그런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밟지 않으면은, 통계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를 해석해서, 말로 쓰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 못 따라가. 거의 석사, 박사까지 하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학부, 석사, 박사, 10년 가까이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항상 저도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결과랑 제가 만든 결과가. 곰곰이 읽어보면 똑같은 말인데 뭔가 걔네가 하는 얘기가 좀 더 있어 보여. 그럼 어떻게 나는 걔네를 어떻게든 걔네랑 엇비슷하게 레벨이 되거나 아니면은 걔네보다 잘해야 살아남는 건데. 근데 사실 적어도 여기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코딩 학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걔네보다 나은 거를 같은 상상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약간 좀 다른 결로 뭔가 걔네보다 더 나은 걸 만들어서 경쟁력을 만들어야지. 실제로 제가 같이 빅데이터 과정 하고서 이제 취업했던 학생이 나중에 연락을 줬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전 처리하는 걸 거의 이런 식으로 반복문 돌려가면서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면접에 제시했을 때 되게 신기하게 구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대. 그러니까 반복문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복문으로 자료 구조를 탐색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더래. 그러니까 남들이 되게 긴 코드 갖다가 일일이 다 짜는 동안 그래도 반복문을 한 번에 툭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래도 내 무기 하나는 생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좀 한 번에 이해가 안 돼도 여러 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 들어가는 게 시각화하고 데이터 전 처리에서만 이렇게 들어가지, 진짜 통계 분석 들어가면 함수 하나 띡 때리면 진짜 끝나요. 나중에 보면서 진짜 그럴 거야.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직군별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한대요. 적절한 형태로 데이터를 재배치하래요. 시각화라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재배치예요. 자, HDF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서 CDF.필터 필요한 것만 뽑읍시다. 자, 일단은 잡 클래스, 그 다음에 건강 상태, 헬스, 이렇게만 뽑아낼게요.
자, 그럼 이제 값의 종류별로 몇 개씩 있는지, 그러니까 그 잡 클래스가 1이면서 헬스가 1인 사람은 몇 명인지, 잡 클래스가 2이면서 헬스가 1인 사람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재배치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필드가 3개였다면, 여기에 뭐라도 하나 더 들을게요. 뭐, age, 이렇게 있다면, 풀이 1. 임포트를 하나 새로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로 해결이 가능해요. 필드가 하나 더 있다면. 피벗 테이블 HDF를 주고 인덱스는 잡 클래스 그다음 다 만들어 주네. 자, 새로운 필드에다가 지금 나이를 하나 끼워 넣는데 어차피 직군별로 데이터가 몇 개씩 있는지만 카운트하면 되는 거니까 그 처리 함수 이름을 카운트로 준 거예요. 그럼 여기 세 번째 필드가 나이가 됐건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개수만 셀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헬스, 그 잡 클래스가 1일 때 헬스가 1인 사람이 487명. 잡 클래스가 2일 때 헬스가 1인 사람이 371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직군과 건강 상태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는데 카운트를 하려고 아무 필드나 하나 끼겨 넣는 거는 사실은 약간 어거지스럽죠. 변수 2개가 있을 때 이 2개가 교차적으로 몇 개씩 있는지 조사하는 거. 물론 피벗 테이블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피벗 테이블을 쓰는 건 약간 억지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거 까먹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낸 거예요. 크로스탭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표라고 합니다. 자, HDF를 다시 한번 만들게요. HDF2는 cdf.filter. 자, 진짜 딱 필요한 거 2개만 가져오겠습니다. 크로스탭 인덱스는 df의 잡 클래스, 그 다음에 컬럼은 hdf2의 건강 상태. 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개수별로 세주죠. 여기에 옵션을 조금 더 주고 싶다면 로우 네임스는 건강 상태. 직군이라고 해야겠다. 직군. 콜네임스는 건강 상태. 마진스 true라고 하면은 집계 결과 포함 여부. 네. 요거를 다들 잊어버린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요 문제를 일부러 냈어요. 이런 거 했던 기억 나세요? 이게 장기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복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말로는 복습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하루 8시간 수업 듣고 집에 가면 사실 들여다보는 거 쉽지 않아. 솔직히 저도 웬만하면은 이제 집에 가서 다음날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 연습 문제 집에 가서 좀 풀어보고 싶은데 어저께는 집에 가서 컴퓨터 켜놓고 유튜브만 봤어요. 나도. 사람이 맨날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인간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렸겠다 싶은 시기가 오면은 앞에 거를 좀 들춰낼 만한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거 문제 내면서 이거 과연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까? 라는 기대 1도 안 해. 내가 의도하는 거는 아 맞아 저런 거 있었는데 하는 약간의 뜨끔함. 아 맞아 저거 했었는데 까먹었다. 뭐 저거 했었는데 라는 것만 기억하면 사실 성공이야. 근데 저런 거 했었나?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반성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목차는 계속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폴더 같은 거 일부러 네이밍 하면서 수업 목차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라고 제가 매번 단원 시작할 때마다 강조하고 넘어가는 게 그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코드 같은 거 이거 크로스텝 파라미터 이름 같은 거 솔직히 나도 지금 옆에 모니터 띄워놨어. 예전에 우리 수업 자료 지금 옆에 띄워놓고 나도 보면서 하는 거야. 근데 적어도 이 크로스텝이라는 기능이 내가 어느 단원에서 했었다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거 까먹으면 상황 심각한 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열어서 파라미터처럼 이거였구나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거지 이거 크로스텝이라는 요거를 통째로 다 외우진 않아요. 문제 8. 풀이 위에다 적었었나? 적었구나. 자, 교육 수준을 인종 비율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대요. 적절한 시각화자료를 제시하고 설명. 사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자유주제예요. 막대 그래프로 나와도 상관없고 파이 그래프로 나와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인종 비율, 교육 수준이 인종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거만 나오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EDF는 cdf.filter, education, health 이렇게 두 개만 필터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굉장히 다채롭게 봤어요. 자, 뭐 막대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빈도 그래프, 캣플롯을 쓰셔도 되고 많습니다. 방법은요. 소리 1. 네. 캣플롯을 사용하는 경우. 자, X는 헬스. 뭐, 이런 옵션은 뺍시다. 근데 교육 수준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인종이구나. 내가 필터를 완전 잘못했네. 교육 수준하고 인종을 얘기하는 거죠. 에듀케이션하고 인종. 자, 그러면은 교육 수준을 그래프로 만들면 네, 이렇게 교육 수준별로 튀어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인종별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휴.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월등히 높네요. 이거 배경 비주얼이 높다고 그치? 이게 그래. 이거를 반대로 X를 베이스로 Q를 에듀케이션 중 이렇게 하고, 이걸 어떤 이렇게. 뭐, 이거야 뭐 자기 맘이지 뭐. 자, 이거 말고요. 몇 가지 그래프를 더 얘기했었어요. 자, 스테이스 모델스 안에 모자이크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처리할 때, 왜 DF를 했냐? EDF. 자, EDF를 걸고, 에듀케이션과 레이스에 대해서. 자, 뭐, 자잘한 옵션들은 뺍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모자이크 그래프가 표시가 되죠. 비율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풀이 마무리하고 파일 올릴게요. 교육 수준에서요. 만약에 제가 HS 그레이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HS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진짜 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더하는 옵션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프에서 오더가 안 되고요. 그 데이터 프레임 단에서 미리 솔트를 시켜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러면 솔트를 시켜놓으면 뒤에 그대로 플러팅을 할 때 그러면 유리상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따라서 그런 식으로 가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이야기, 지도 시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서울만 놓고 한번 해봅시다. 전국은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SVG라고 하는 형태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확장자가 JPG, PNG, GIF 뭐 이런 식이에요. JPG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그 다음에 PNG는 웹용, GIF는 쉽게 말하면 움짤.
뭐 그런 형식의 이제 이미지 형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미지들의 특징은 이미지를 확대하면 깨져요, 다. 왜냐면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은 그 점의 입자가 커지니까 이미지가 자글자글하게 보여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왜 위성사진 같은 거 확대하면은 처음에 모자이크처럼 확 나왔다가 조금 있다가 이미지가 짜자자잔 보정되죠? 완전 구라야. 그런 기술 현재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나온 게 SVG라고 하는 포맷의 형식인데요. SVG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미지 뷰어로 열지를 못해요. 왜 그림 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만화책 보는 프로그램, 그런 걸로 열지 못하고 웹브라우저로 열려요. 클릭하면. 웹 전용 이미지고요. 얘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질 않습니다. 일단은 특징이 확대해도 이미지가 자글자글해지질 않아요. 아무리 확대를 해도 자글자글해지지 않고요. 500배에 확대한 거예요. 요 점들에 대한 무수히 많은 좌표값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색상과 면색상으로 데이터가 있어서 걔네를 다 이어버리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점들을 되게 많이 찍어주면 그 점을 이어버리면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SVG 포맷은 일반적인 이미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SVG 열면은 좌표를 찍고 있는 코드가 나와요. 자, 일단 생긴 게 HTML 비스무리하죠. HTML 같은 경우는 여기 사용하는 태그 이름이 사전에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게 웹브라우저 개발사들이 다 약속을 해서 H1이라는 이름의 태그를 만나면 브라우저에서 글자 이따만하게 보여주자라고 브라우저 개발사들이 답합을 한 거예요. HTML이 나오기 전에 XML이라고 하는 포맷이 있었는데 XML이라 하면 태그의 이름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개발자 마음대로 코딩하는 거예요. 다만 열고 닫고의 규칙만 맞으면 돼요. 태그 이름, 속성 이런 거 그냥 넣고 싶은 대로 다 넣는 게 XML이에요. 그럼 그 XML에서 HTML이라는 규칙이 생성됐듯이 다른 규칙들도 만들어졌어요. 그 규칙 중에 하나가 SVG 포맷이에요. 위에 보면 이제 XML이라고 선언되어 있고 태그가 있죠. SVG라는 태그 안에 패스라고 하면 하나의 선이에요. 그 선의 ID 값은 고유한 거라 그랬죠. 이 ID 값이 그 서울시 안에 각각의 행정구역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필룰, 색상 채우기 규칙, 뭐 클립룰, 필, 선색상, D 이게 압권이야. 이 D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좌표값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미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미지는 아예 안 열리네. 그래서 저 SVG 이미지의 형식이 HTML이랑 똑같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각만 뽑아내고 싶다면 아까 ID 값으로 이제 구의 이름이 있는 거 봤잖아요. 그걸로 이제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다시 BS4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반복문 연습시킨 거예요, 오늘. 자, 그럼 순수 파이썬은요, SVG 형식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SVG는 웹 전용 포맷이에요. 파워포인트에 넣으면 들어가긴 하더라. 그래서 SVG 포맷을 디스플레이 할 때는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주피터 라이브러리를 써야 돼요. 그 주피터를 보통 이제 그
주피터에 있는 라이브러리들 IPython이라고 하는데, ipython.display 안에 svg. 자, 익숙하죠? 익숙하죠? 그 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리드 엑셀, 넘파이, OS 가져왔어요. 자, 일단은 우리 전에 했었던 지역별 그 노인 복지 시설 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아, 위에 임포트를 안 했네. 자, 이 데이터 전에 연습 문제로 해봤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 자체가 오늘 이 지도 시각화를 위해서 전 처리를 미리 해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데이터 받았는데 지역명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는 경우 없어요. 다 종로구, 중구, 한글로 써져 있지. 그래서 미리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은 뭐 중구, 종로구 무슨 동, 그 다음에 주소, 그 복지시설 이름,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구별로 그룹화해서 개수 세놓고, 그 다음에 이름을 미리 영문으로 전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이 예제 때문에 일부러 만든 데이터예요. 자, 지도 이미지 가져오기. SVG 이미지를 가져오는 기본 형식은요. 여러분들 위키 아시죠? 위키가 일종의 백과사전이잖아요. 위키미디어란 사이트가 있어요. 각종 이미지 파일들이나 영상 샘플 같은 것들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예요. 위키미디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들 같은 것들이 마치 위키처럼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서울 SVG라고 검색하면 되게 많아요. 뭐 지하철 노선도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아예 구별로 이렇게, 이건 중국 애들이 뭐 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찾다 보면은 지금 여기 특정 구가 삭제가 안 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걸 찾아서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기에. 예, 요거거든요. 무료예요. 요걸 다운받아서 쓰시거나, 여기 들어가기 싫어서 요거를 제가 미리 다운받아서 제 웹에 올려놨어요. 두 개 같은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자, 클릭하면은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열립니다.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을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요. 얘는 이미지이긴 한데 아까 태그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소스 무기 하면 소스가 열리는 이미지예요. 특이한 이미지야. 자, 일단은 파일을 저장을 했어요. 여기 맵 서울 SV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맵 서울 SVG라고 경호값 잡아놓고 파일이 있다면 오픈 함수를 열어서 f.read 해버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출력하면 출력 결과는 뭐겠어? 맵 seol.svg 아, 이 파일 자체 내가 지금 딴 데다 놓고 하고 있구나. 아, 여기 오픈을 빈값으로 줬네. 요거 준다는 게. 자, 하면은 아, 출력해야지 참. 그럼 이렇게 나오지. 이거였잖아요. 그쵸?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게 이미지 쓰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상에 있는 태그예요. 얘가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그림으로 된다고 해도 SVG 자체는 온라인상에 있는 태그야. 그러면 리퀘스트 객체로 get 해갖고 받아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프린트 맵 svg라고 해서 받아오면 똑같이 이렇게 태그를 받아오죠.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쓰시건 상관없어요. 나는 다운받아서 열 건지 아니면 그냥 크롤링 하듯이 리퀘스트 기치로 가져오던지 맘대로 하세요. 편한 걸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있으면 본인 컴퓨터에 파일 받아놓고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이 주소가 언제까지 유효할지 어떻게 알아? 이 사이트 우리 종강하면 없어질 거예요. 그냥 여기 하루 전에 그냥 임시로 만드는 주소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ap svg라고 하는 요 문자열에 이미지 파일에 태그가 들어있죠. 자, 이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아까 임포트 할 때 svg라는 함수 임포트 했잖아요. svg에다가 저 태그 문자열을 주시면 주피터가 디스플레이를 해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갖고 왔으니까 얘를 뷰티풀 섭에서 던져야죠. 자, 이렇게 해서 섭객체로 만들었고요. 이거 보면은 뭐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이게 HTML이 아니고 XML이라서 그런 거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패스라는 태그 단위로 있던 거 확인했죠? 패스라는 태그 단위로 있고 id 속성이 9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id 속성을 갖는 패스 태그로 가져오면은 id 속성을 갖는 패스 태그로 섭점 셀렉트 하면은 이제 각각의 9단위로 리스트가 되겠죠. 이제 이걸로 반복 돌려. 리스트니까. 반복 돌려서 id 값이 요건데 요 id 값하고 매칭되는 아까 데이터 프레임 그 행의 데이터를 뽑아오면은 지도와 데이터를 매핑시킬 근거가 생겨요. 자, 지역별로 색상으로 준비할 거라서요. 색상 값을 총 6단계를 제가 임의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계는 마음대로 나누시면 돼요. 표시하고자 싶은 단계로.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같은 계열의 색상을 채도에 따라서 나누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그래서 1단계부터 점점 단계가 높아갈수록 진한 색상으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코드는 이제 중요하니까 쪼개서 단계별로 갑시다. 자, 일단은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색상 값이라는 필드를 하나 만들고 다 단일 값으로 집어넣으면 다 논으로 들어오죠. 색상 값이 저장될 변수를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도에서 확인한 지역명만큼 반복을 해요. 아까 패스 리스트라고 해서 속점 셀렉트해서 가져왔으니까 출력하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패스 단위로. 그렇죠? 그러면 이 패스에서 아까 id 속성이 지도의 지역 이름이었죠. 그렇죠? 일단 얘를 뽑아요. 그러면 지도에서 뽑아온 id 값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명에 해당하는 행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찾아요. df.loop 지역명 그 다음에
복지시설 수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해당 지역의 복지시설 수를 데이터 프레임에서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역별로 복지시설 수가 몇 개인지 나오죠. 자, 이걸로 이품으로 때려요. 히스토그램 하듯이 구간을 정해서 구간별로 단계를 정하시면 돼요. 그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복지시설 수가 250보다 크면은 칼라 인덱스 5, 200보다 크면 4, 150보다 크면 3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아까 색상값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놨잖아요. 이 리스트의 인덱스 값으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지역명 색상값을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 주석으로 맞고 다시 확인해 보면 그럼 색상값이 들어가죠. 자, 요거는 사실 맞게 했는지 확인하려고 넣은 거고요. 사실 지도에 넣어줘야 되잖아. 자, 지금 현재 요 지도에서 갖고 온 조각 하나가 P죠. 그 다음에 색상값을 의미하는 속성은 속성 이름이 필이에요. 그 이미지에서 패스라는 태그에 자,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기.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패스라는 태그 단위에 색상값 딱 봐도 지금 요게 태그 하나인데 색상값처럼 생긴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요 값을 내가 정한 값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줬고요. 자, 이제 자, 지금 얘가 요 P가 일반 문자열이에요, 리스트예요. 속점 셀렉트 하면 리턴 타입은 무조건 뭐라고? 리스트. 리스트죠? 자, 어제 얘기했어요. 리스트는 깊은 복사예요, 얕은 복사예요? 얕은 복사. 그럼 바꿔봐봅시다. 리스트의 원본을 바꾸면 복사본은 어떻게 된다? 같이 바뀌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사본의 데이터를 내가 색상값을 바꾸면 원본도 같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원본 속점, 얘를 바로 해요. 프린트파이라고 하면은 그 변경된 내용을 다시 최종 문자열로 뽑아줘요. 이거를 SV 잠수에 때리면은 이렇게 이미지의 색깔을 바꾸는 거죠. 자, 이거를 내가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하면은 이 문자를 다시 오픈 함수 써서 파일 저장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서울의 노인복지시설 분포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뭐야? 아, 이거 파워포인트 버전이 옛날 거라고 그렇구나.
파워포인트 버전이 옛날 거라서 이 파워포인트는 SVG를 못 넣네요. SVG2 PNG. 이거 이미지 변화해주는 사이트 인터넷 검색하면 많거든요. 자, 이미지 저장했고, 다운로드. 자,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거고, 색상값 없는 걸로. 자, 이런 거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때리고, 디자인은 머리끄랭. 데코레이션 더하긴 조금 귀찮다. 뭐 적당히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표를 이제 표가 좀 큼지막하니까 이렇게 넣고 이미지 이렇게 넣거나 배치는 같이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됐나요? 자, 오전 요거까지 할 거고요. 요거 실습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시간 봐서 전국 지도 진행할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워드 클라우드는 내일 오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지역에 따라서 색상 값을 집어넣고 뭐 이런 전처리를 거쳤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에 해주는 파이썬 패키지가 보통 이제 지리 관련된 분석을 이제 지오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GEO 판다스라는 애가 또 있어요. 판다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EO 판다스라고 하는 애인데 걔는 GIS 정보를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은 이 이미지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각 지역에 대한 좌표값들이 있고요. 그거를 그대로 갖고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병합하는 거예요. 그럼 명령 하나 딱 내리면은 지가 알아서 데이터 분포 판단해서 이런 거 자동으로 딱 하고 만들어주고. 뭐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쓰는 법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가 해야 될 진도를 다 마치고 나서 시간이 좀 제가 봤을 때 남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커리큘럼을 구성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스타일로 수업하시는 분이 본인 속도에 맞춰서 만드셨을 거예요. 보통 수업할 때 이제 강사가 앞에서 열심히 코딩하면은 여러분들의 거 따라치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에러 잡아가고 그러는 건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제 수업하면서 제가 코딩하는 시간 다 빠져요. 미리 준비한 거 갖다 붙여넣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업 진도 속도가 되게 빨라요 지금.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속도를 근데 늦추게 되면은 이게 하루 수업량이 또 되게 줄어드니까 적당히 제가 조절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면 항상 뒤에 시간이 좀 남더라고. 그럼 그때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더 배울 수 있겠죠. 자, 오전 여기까지 할게요. 식사 다녀오세요. 고생하셨어요. 네.